부여는 사방이 이천리다. 고구려도 사방이 이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옥전은 사방이 천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음루는 부여 동북쪽 천리에 있는데 그 북쪽 곳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얘는 조선의 동북쪽은 전부 다 또 그 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에 대해서는 삼국지나 후한서나 전부 다 사방 사천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열국시대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열국시대라는 시기 설정은 사실 이제 단국대학교의 윤령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단재 신초 선생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그런 이제 편린을 이제 제시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열국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인식할 때 이제 고대를 삼국시대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기를 따져보면 삼국시대라는 것은 대가야가 신라에게 망한 562년에서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게 망한 668년까지 불과 뭐 10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기죠. 그럼 그 이전에 100년보다 훨씬 길었던,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삼국사기 기록을 놓고 보면 대개 이제 700년 정도의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여러 이제 왕조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사장한 채 삼국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열국시대라는 시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시대는 단군조선이 이제 기자와 위만조선으로 이것이 정통성이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별개 문제로 치고, 그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그 강역에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일어섭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들이 일어서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역사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이제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그 부여는 이 고구려가 이제 부여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백제왕성이 성씨는 백제왕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여에서 다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부여는 494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494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인데, 이 부여 역사들이 상당히 이제 사장돼 있죠. 그런 부여 역사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열국들을 다 이제 써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 물론 이제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을 우리 역사에 적용해가지고 삼국사기를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은 뒤에 선 왕조가 앞에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통신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개창했기 때문에 신라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삼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쓰게 된 건데, 사실 이제 김부식이 자료 형태로라도 당시 부여라든지 뭐 가야라든지 음루에 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관한 사료만이라도 따로 묶어서 이제 전해줬다면은 대단히 이제 지금 역사 공부하기가 좋을 텐데, 김부식은 그렇게 안 하고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여사 같은 경우 고구려와 분쟁이 있을 때 이때 써주고, 가야사 같은 경우 신라와 그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국 기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중국 기록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이제 삼국지하고 후한서에 이제 동리열전이 있는데, 그 삼국지 동리열전에 나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부여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뭐 동옥조, 음루, 예, 한, 그리고 외도 이제 동리열전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한 각 나라들에 대한 대략의 상황은 한국통사에 쪽 이제 써놨으니까 뭐 이 책을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열국들의 강력에 대해서만 제가 인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삼국지라든지 후한서 같은 기록을 보면 각 그 열국들의 강력이 있어요. 그 강력의 크기를 보면 부여는 사방이 2천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도 사방이 2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옥전은 사방이 1,000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루는 부여 동북쪽 천리에 있는데 그 북쪽 곳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이 음루가 있는 쪽부터 저 북쪽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음루 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조선의 동북쪽은 전부 다 또 그 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삼한이라고 부르는 한에 대해서는 삼국지나 후한서나 전부 다 사방 사천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인들 일제 식민사학 따라서 그대로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에서는 이 삼한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 갖다 놓다 보니까 사방 천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은 말로는 힐중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게 뭐 이해가 안 가. 그 삼한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삼국지 후한서에 나와 있는 삼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삼한 쪽에서 삼한은 사방 사천리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자는 일자를 잘못 쓴 거야 하고 이 천리라 그러고, 나머지는 그 불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식의 역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략만 이렇게 보더라도 부여 2천리, 고구려 2천리, 동옥저 천리, 그다음에 한 4천리 하면은 이것만 벌써 9천리예요. 사방 9천리. 그다음에 이 음루와 예까지 합치면은 대략 살펴봐도 이 당시 열국시대의 강력이 최소한 암만 작게 잡아도 12,000리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척도가 우리가 옛날 4km를 갖다가 보통 10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국시대의 강역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한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저 만주 북쪽에서부터 지금의 최소한 하북성 일부까지는 그 강역으로 설정해야 중국의 그 진후가 쓴 삼국지나 범협이 쓴 후한서의 기록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이 우리 강역을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왜 우리가 중국인들을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안 쓰는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으면 최소한 그 강역을 설정하고 이 열국의 강역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부여가 멸망하는 이제 494년에 도달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가 넷이 각축하는 사국시대가 전개되고, 그다음에 562년에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삼국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삼국시대가 668년에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곧바로 이제 발해가 올라서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해와 신라가 각축하는 남북국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것으로 우리 고대사 흐름의 체계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보죠. 고구려는 이제 그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고조선과 부여와 건국사화가 전부 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이제 천손사화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그 항목을 설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고구려사를 볼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제 고구려의 건국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고구려 초기 고구려 도읍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고구려의 그 서쪽 광역, 중국과 그 국경을 맞댔던 서쪽 광역이 어딘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고구려 초기사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고구려의 건국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삼국사기는 BC 이제 3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를 보면 그렇게 안 써놨어요.
우리 학생들이 국사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하면 뭔가 사료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을 써 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는 태조왕이 건국한 걸로 고구려를 그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은 그 53년부터 147년까지 인제 그 재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 1세기에서 2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임금 시대에 고구려가 건국한 걸로 이렇게 써 놓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든 논리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 불신론이란 건데, 삼국사기 앞기록은 김부식이 다 가짜로 쓴 거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일본인들이 제창한 건데, 그 삼국사기 불신론은 제가 이제 따로 항목을 하나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 불신론에 따라서 바로 이제 고구려는 추모왕이 건국한 것이 아니고 바로 태조왕이 건국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뭐 이제 한 2세기 무렵에 고구려가 건국한 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학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북한 학계는 고구려 건국을 BC 277년에 건국했다라고 또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 남한 학계는 무조건 우리 역사를 끌어내린다는 걸 알 수 있고, 북한 학계는 거꾸로 끌어올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끌어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끌어올리려면 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그 근거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삼국사기에 이제 제일 그 고구려 본 게 제일 마지막에 이 논찬이 있어요. 거기에 논찬에 보면 고구려는 진나라와 한나라 이래로 중국의 한모 통일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진나라 한나라 때 이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진나라는 뭐 이제春秋 전국시대의 진나라를 따지면 상당히 오래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나라는 아마도 이 진시황이 통일한 이후에 통일 제국인 진한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진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그 BC 221년입니다. 그러니까 BC 221년 때부터 최소한 그 삼국사기 기록으로 따져도 그때부터는 고구려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기록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왕망이 이제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한을 세웠을 때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고구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릴 때 그 당나라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고구려를 뜻하는 건데, 고려 비기에 의하면은 고구려는 900년 건국한 지 900년에 80대장에게 망한다라는 비교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이제 고구려는 그 700년 역사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900년이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말한 고구려 비기라는 책이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삼국사기는 시조 추모왕 주몽부터 광교토대왕까지 12세라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 광교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시조 추모왕부터 광교토대왕까지 17세로 5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빠진 5세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BC 37년으로 묶은 것은 분명히 이제 중국의 여러 기록이나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BC 37년 이전에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김부식은 왜 이제 BC 37년으로 썼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김부식이 자기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가장 많이 의존했던 책이 구삼국사, 그러니까 삼국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삼국사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구자를 써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에 내려오지 않는데, 이제 유교보의 글을 보면은
이규보가 그 당시에 구삼국사라는 책을 봤다라고 자기 기록에 이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규보 때까지 고려 후기까지 구삼국사가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건데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아마 삼국사, 구삼국사의 체제를 따라서 추모왕을 정통으로 삼아 가지고 그때부터 대수를 끊어서 이제 서술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사의 시작,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국이 언제냐라는 걸 놓고 이렇게 볼 때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김부식이 이야기한 BC 37년 설이 있고, 남한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초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그걸 우리 못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태조왕 때 2세기 무렵에 건국했다라고 남한학계는 끌어내려서 해석하고 있고, 북한학계는 거꾸로 끌어올려 가지고 BC 277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설이,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고구려가 언제 건국했는지를 특정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구려 건국이 삼국사기에서 나와 있는 BC 37년 이전에도 분명히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사료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BC 37년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